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약간은 이제 좀 농담처럼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설탕 음료, 뭐 콜라라든지 사이다라든지 이런 설탕 음료가 있고 술이 있잖아요. 어느 게 더 건강에 안 좋을까요? 표를 보시면 과당이나 알코올이나 똑같이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데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술은 성인이 되어서부터 마시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반면에 과당은 어떻습니까? 소아청소년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죠. 이 과당이나 술이나 똑같이 중독성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설탕 중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낯설잖아요. 그런데 이 중독성 질환은 어린 나이에 노출될수록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비해서 과당은 훨씬 더 이른 나이에 노출이 되고 훨씬 이른 나이에 중독이 될 위험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밤에만 마시죠. 과당은 어떤가요?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술은 취하면 거기서 더 못 마시잖아요. 과당은 한없이 들어갑니다. 우리 몸의 보상 중추를 자극하기 때문에 꾸역꾸역 계속 집어넣게 돼요. 어느 게 더 나쁠까요? 문제는 지금 우리들의 자녀 또는 손주들이 어린 나이에 과당에 중독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크리스피 도넛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단 도넛을 어린애들이 어떻게 먹을까 싶었는데, 탕후루에 이어서 최근에는 두바이 초콜릿까지 마치 어느 음식이 더 단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점점 단맛이 강해지는 음식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미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더 강렬해야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당 함량도 늘어나지만 더 달아야 사람들이 찾게 되니까 점점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방간 같은 경우에 사실 진단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게, 그 간 무게의 5% 이상 지방에 쌓였을 때를 지방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임상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간 생검을 통해서만 진단이 가능한데, 뭐 멀쩡한 간에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보통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초음파에서 지방간이 보일 정도면 이미 간에 지방이 20% 이상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참 진행된 다음에 초음파에서 지방간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음파에서 지방간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많이 진행이 된 겁니다. 저는 피 검사를 해봤는데 간 기능 수치가 정상이던데요. 네, 대개 정상으로 나옵니다. 간 기능 수치가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단순 지방간이 아니라 간세포에 지방이 끼면서 간세포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터지면서 간세포 안에 있던 효소가 혈액으로 빠져나와서 수치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방간의 상태가 심해져서 지방간염 수준까지 갔을 때 간 기능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음파에서 괜찮다, 피검사에서 간 기능 수치가 정상이다라는 그 결과만 갖고 저는 아직은 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간접적으로 내가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공복 혈당 또는 공복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해 들어서 참고치를 벗어나서 공복 혈당이 100 이상, 콜레스테롤 수치가 130 이상 올라갔다,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간에 기름이 끼지 않았나. 조직검사 결과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으로 확진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상대적으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인 사람들에게서 비만이 많았고요. 상대적으로 당뇨병과 대사증후군이 동반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비만하지도 않고 당뇨병도 없는데 지방간이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인슐린 저항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찌지 않더라도 결국은 마른 지방간, 마른 비만이 되면서 당뇨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증가했고요. 특히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부족한 경우 지방간 질환 발생이 대략 4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은 인슐린 저항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 있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비알코올 지방간이 더 악화됩니다. 제가 내 몸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제 비만 치료에 대한 좀 획기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비만은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내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살이 찌는 현상, 배가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망가졌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래서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해야 뱃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여성들이 체중계 눈금에 집착하다 보면 52kg을 유지하고 싶어서 조금만 체중이 늘면 어떻게 하죠? 적게 먹거나 굶어서 다시 체중을 낮추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빠집니다.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시 또 과식 폭식으로 이어지면서 체중이 늘고 체지방이 늘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적게 먹거나 굶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수차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근육량은 줄어들고 지방량은 늘어나면서 저렇게 체질량 지수는 표준 내지 표준보다 미달이지만 체지방량은 많아지고, 겉으로 보면 팔다리 근육은 가늘면서 배만 볼록 나와 있는 그런 체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지방간 소견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죠? 식욕 억제제를 먹어야 되나요? 아니죠. 잘 챙겨 먹고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리고 설탕, 밀가루, 술을 끊어서 뱃살을 빼야죠. 이게 치료입니다. 이 마른 지방간이 특히 뚱뚱한 사람들에게서 오는 지방간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진단도 쉽지 않을 뿐더러 대사 이상으로 훨씬 빨리 가고 심혈관 질환, 사망률 다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은 체중이 정상 범위 안에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마른 지방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료로 들어가겠는데요. 지방간은 약물 치료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질병이 있게 되면 뭘 먹어야 돼요? 뭐 어떤 약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뭘 먹어서 치료하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방간의 경우에는 먹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간을 일으킨 음식을 먹지 않아서 치료하는 겁니다. 자, 앞서 지방간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음식, 과당, 술, 상대적인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일단 술 끊고 과당을 끊고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만 해도 간은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왜?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장기거든요. 몸속의 간의 한 75%를 떼어내서 남에게 줘도 6주에서 12주 사이에 다시 원래의 간 형태로 돌아올 정도로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간은 충분한 휴식만 취하게 해주고 무리하게 일을 시키지만 않으면 빠르게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치료를 어떻게 해왔죠? 지방간이라고 얘기가 나오면, 진단을 받으면 술을 끊고 과당을 끊는 게 아니라 간장약 뭐 먹어야 돼요? 어떤 음식이 좋아요? 약을 찾고 뭔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언가 획기적인 식품, 음식을 찾았지 술을 끊고 과당을 끊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했단 말이에요. 지방간을 유발하는 식품을 끊는 게 첫 번째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간을 유발하는 음식을 한 달만 끊어도 간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획기적인 치료입니까? 술 과감하게 끊고 전체적인 탄수화물의 총 섭취량을 줄이면서 몸에 좋은
있는 그대로의 재료로 만든 통곡류라든지 콩류라든지 또는 뭐 채소나 해조류 뭐 이런 음식들로 배를 채우면서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면서 간의 회복을 기다리는 치료, 이게 바로 지방간의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간간히 굶어주는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간에 끼어 있는 기름을 빠르게 뺄 수가 있습니다. 뭐 약물 치료로는 현재 뭐 비타민 E라든지 또는 뭐 글리타존 계열의 약물이 나와 있기는 하나, 그러니까 보조적인 치료의 개념이지 절대적인 치료약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지방간은 비약물 치료가 주축이 되어 있어요. 평생 관리하는 몸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지금의 몸 상태를 건강한 몸으로 돌리는 치료의 개념으로 갈 거냐, 그게 인슐린 저항성과 지방간을 정상으로 돌리는 겁니다. 지금 다시 정리를 했지만 술 끊고 설탕 밀가루 끊고 탄수화물 줄이고 포화지방 줄이고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고 간헐적 단식과 운동을 적절하게 집어넣고 염증을 조절하고 숙면을 취하고, 이렇게 한 달만 해보면 내 몸이 드라마틱하게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거든요. 이게 치료 아닐까요? 다시 내 몸이 망가지더라도 일단 지금 현재 몸 상태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치료를 지금 이때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계속 진행이 돼서 나빠지고 있는 것을 치료의 시기를 놓쳐서 평생 관리할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치료 모드로 돌입해서 다시 건강한 몸을 만들 건지,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